여러분 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시원한 가을을 지나 이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몸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때다 보니 건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분은 28세 대기업 사원 김사원 씨입니다. 김사원 씨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탓에 건강 걱정이 아주 많아요. 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본 질병 증상이 아주 작게라도 나타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지만 매번 이상은 없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분은 42세 중소기업 사장 박 사장 씨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직원을 줄인 후로는 1년째 쉬는 날 없이 일만 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는 줄담배로 해소합니다. 최근에는 소화불량, 두통,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고요. 주위에서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지만 병원에는 아예 가질 않습니다. 혹시 검사했다가 죽을 병이 있다고 나올까봐 두려워서 계속 피하는 거죠. 대신 소화제, 두통약,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은 두 딸을 키우는 35세 주부 최주부 씨입니다. 지난해 말 자각 증상이 전혀 없던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 사소한 신체 증상도 모두 암의 전조 증상인 것 같아서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명하다는 병원은 모두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돌면서 같은 검사를 몇 번씩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세 분의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세 분 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고 어쩌면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핵심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도 큰 병에 걸렸을까봐 걱정하는 것을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기침이나 소화불량 같은 사소한 증상이 있을 때도 마치 에이즈나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가족, 친지, 매체 등을 통해서 의학 정보를 얻고 질병과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반대로 죽을 병이 있다고 나올까봐 아예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 중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는 분도 있는데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보고 듣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해당하는 신체 증상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거죠. 이러한 걱정, 집착, 공포, 의혹이 건강염려증의 특징입니다.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대체로 꼼꼼하고 고집이 센 경우가 많아요. 환자가 되면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현실에서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기도 하고요. 죽을 병을 과거의 내 잘못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거나 상처받은 고통을 신체로 투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은 일종의 강박증인데요. 모든 강박증은 불안을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는 후박사TV의 걱정 불안증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강박증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노력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은 불안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증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시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얻은 안정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걱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집착하는 대상이 성이면 성중독, 음식이면 섭식장애, 건강이면 건강염려증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 5에서 10% 정도가 이 건강염려증 때문에 걱정이 되어 검사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명 중에 1명은 몸에 가벼운 증상이나 신체 변화가 있을 때도 건강을 걱정한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건강염려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의학 정보, 그리고 위험한 주위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왕국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무분별한 건강 상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과대 광고, 겁주기식 의료 광고도 많고 과잉 진료나 산분 진료처럼 잘못된 의료 관행도 만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전문가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위험은 도처에 있어요. 농약, 유전자 조작, 화학약품으로 만든 가짜 달걀이나 쓰레기 만두 등을 생각하면 어떤 음식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강염려증이 있는 상태로는 걱정에 짓눌려서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없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정신과 전문의 후박사가 준비한 탁월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신체 증상을 큰 병으로 잘못 해석하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정 신체 부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면 누구에게나 유사 증상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 건강검진을 받아서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증상의 80%는 해결됩니다. 이미 철저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밀검사, 3달에 한 번은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아보세요. 물론 병원은 가깝고도 멉니다. 바쁜 일과를 쪼개서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고 산분진료라는 잘못된 관행이 병에 대한 의혹을 키우기도 하죠. 그러니 반드시 좋은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의사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짧고 피상적인 설명은 건강염려증을 유발하니까요.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세요. 스트레스는 건강염려증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인의 화두이기도 하죠. 일깨우고 개발할 게 많았던 과거에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자기 관리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관리도 일상이 되어야 하죠. 스트레스는 우리의 잠재 능력을 제한하는데 우리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평가와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매일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해 보세요. 흔히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의 반응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의 원인은 신체적 과로, 정신적 피로, 환경적 위험을 말합니다. 인간 안팎의 모든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반응은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도 엉망으로 만들죠. 사회관계도 무너뜨리고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셋째, 초점을 바꿔보세요. 건강염려증은 몸에 집착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혼으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우주의 거대한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생활보다는 삶에, 사실보다는 진실에, 현실보다는 실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문제보다는 신비에, 성보다는 사랑에, 몸보다는 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몸에 대한 집착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건강염려증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드리는 처방은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 이미 다 아는 이야기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마음의 두려움을 접고 전문가의 정확한 처방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하려는 조금의 노력이 쌓여 결국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